네, 2월 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해찬 전 총리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호치민부터 시작해서 지난 토요일까지 무려 9박 10일간의 긴 장례 일정을 함께 하신 두 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현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헛헛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김현 의원께서는 88년 입당 동기를 이루신 동기죠. 슬픔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치민부터 해서 두 분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재정 의원님이 먼저 소식을 아신 거죠? 제가 또 외교 관련된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다른 소통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바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상황 파악을 이제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걸 제가 이해찬 하면 짝꿍처럼 떠오르는 이름이 김현이거든요. 이 언니에게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길로 공항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현지의 새벽에 이제 그 일이 발생한 지 새벽에 도착하셔서 사실은 사모님께는 너무 든든한 위로가 됐죠. 현장에서 제일 먼저 상황 파악하고 수습을 위한 방향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죠. 네. 몇 시였어요? 호치민에 도착하니까? 원래는 1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날 눈이 갑자기 쏟아져가지고요. 호치민에? 아니요. 한국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인데 그 공항에 가는 길에는 눈이 없었는데 그 잠깐 이제 비행기 티켓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속 밟고 비행기 탑승하는 그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인데 그때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베트남 그 이제 항공산 비행기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연이 돼가지고 2시간 지연돼서 원래는 12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현지 시간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공항에서 병원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숙소로 가서 어차피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면회는 안 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3시부터 1시간 정도 되는 거라서 면회는 11시에 했습니다. 그 호치민에 가시면서 병원에서 아니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 제일 많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워낙 강인한 분이니까 그동안에도 몇 번 이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특히 2020년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병원에 한 열흘 입원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22년도 저희 대선 패배 직후에 한 일주일가량 식사를 안 하시고 이 선거 패배의 요인을 이제 너무 우리가 조금 다 잘못해서 선거를 졌기 때문에 아까운 후보, 좋은 후보를 가지고도 선거 패배를 했던 아쉬움으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과정이 있어서 이번에도 회복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기대를 이제 갖고 간 거죠. 갖고 갔는데 이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매우 유중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주 각별한 이제 임수경 의원한테 임수경 의원 남편이 이제 의사니까 정보를 보안으로 붙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상황을 물어보는 이제 몇몇 분들은 오는 게 좋겠다 베트남으로 호치민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진 공보수석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도 사실은 그때 기재부의 그 기재위죠 이해운 의원 전 의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 정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철회하고 그 즉시 달려온 거죠. 정태호. 그 두 사람은 사실은 거의 저 총림 정치 일정에 함께한 정태호 의원은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강진 수석은 이제 국회의원 시절 그다음에 세종에 내려갔을 때까지 다 이렇게 함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임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임종을 다 같이 보신 네. 건가요? 네. 그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장을 치렀으니까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런 큰 장을 치러다 보면은 고인의 유족들은 의외로 의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딱 보면 김현우 의원님은 너무 의연하신 거예요. 사실 깊이나 그 시간들을 따지고 보면 가장 길고 가장 깊었을 분인데 제가 추측컨대 도착하셨던 그날 밤 사모님과 두 분이 온갖 감정들을 다 쏟아내신 유일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 시간 이후로 사모님도 그렇고 김현우 의원님도 그렇고 어떤 울음도 밖으로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결단하고 그 상황을 처리해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어제 장지에 모시는 시간까지의 모든 중요 결정들을 다 해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큰 장에는 늘 그렇더라고요. 고인하고 추억이나 슬픔을 드러낼 새도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하게 그런 슬픔이 또 반복적으로 과장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다른 분들의 이제 것들을 폄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의연하게 고인을 기리는 분들이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는 지금부터야말로 그분들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정치 현장에서 보면 김현 의원님은 어쩌면 그렇게 실무 간사, 민가협 간사 제가 늘 그러는데 저 장례식장에서도 보면 딱딱딱딱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 때도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뭐 늘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에서 큰 곡절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살림을 하시는지 하여간 훌륭한 선배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럼- 선수는 의원님이 삼선이시지만 아니요. 얼마나 긴 시간 예. 더 역사에 함께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뵈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예, 제가 한참 언니지만 예, 가엾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평생 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4명의 대통령을 만든 전략가시기도 하고 사실은 정치인 이해찬이라기보다는 정치 운동가, 정치 혁신가, 운동이었어요. 운동가. 운동, 예, 예. 그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늘상 하신 말씀 50년만 한다 나는. 그러니까 50년만? 사실은 2020년이면 예. 그때 당 대표 도전할 때도 2018년도에 도전할 때도 사실 그때가 저희가 평민년 창립 40주년. 그러니까 예. 1988년도니까 예. 30주년이군요. 그때 총리님이 30주년 행사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니까 예.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해찬 총리를 당 대표의 추미애 대표 후임으로 예. 총선을 치르려면 예. 공정하게 치르고 대선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때 그 아시다시피 이재명 도지사가 소위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시기잖아요. 네. 그때도 추미애 이해찬이 없었으면 예. 이재명 대통령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도지사 흔들기 할 때 이제 당 대표로 반드시 나가셔서 당을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22년도 대선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총님한테 이제 2월 3일날 이제 그 평민년 30주년 준비하면서 문동환 박사님 사실은 그때 마지막 그 유언을 이제 영상으로 찍고 예. 그걸 얼마 전에 문동환 박사님 또 서거 몇 주기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주기 이제 그걸 치르고 거기도 이제 직접 가시고 그랬는데 20년까지만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당 대표 굳이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네. 뭐 김부겸 예. 얘기도 있었고 또 김진표 송영길이 워낙에 예. 이제 하고 싶은 예. 마음들이 강해서 그 사이를 뚫고 당신이 하는 게 맞겠냐라고 고민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하시게 됐고 이제 50년만 하고 딱 물러나겠다라고 예. 했는데 22년도 예.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래서 24년도 예. 이제 총선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25년도 대선이 있을 걸 예상을 못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사실 있을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까지만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한 거죠. 예. 근데 그게 단축이 됐잖아요. 3년. 그러니까 이분의 삶도 사실은 좀 만들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후배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예. 누차 얘기를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당신들이 해. 너무 귀찮아했어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예. 이제 상황 설명하면 이제 보통 이분이 정말 유중한 왜 알잖아요. 경중 완급 선우. 맞아요. 그러니까 성실, 절실, 진실 이것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삼실이고 네. 경중 완급 선우를 늘 따져서 좀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두 번째 얘기하면 이제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곤 했는데 여튼 딱 본인이 한 만큼 약속한 만큼 또 말씀을 본인이 입 밖으로 빼내는 그 말만 실천하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신 게 아닌가. 예. 그 참 깔끔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면 막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막 밥 먹고 흘리고 막 이러는데 물하고 커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이제 귤도 있고 떡도 있고 막 이러던데 그냥 깔끔 그 자체. 안주를 잘 안 드셨잖아요. 진짜 맞아. 술하고 물이었어요. 술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절별로 좋은 곳,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걸쳐서 예를 들어 뭐 병어가 좋다 그러면은 임자도에 가시고 광주에 육전 뭐 육회 네. 좋으면 광주 가시고 네. 그다음에 진안에 좋은 사람 네. 있으면 거기 가서 또 하고 제주도 가시고 네. 얼마 전에는 강릉을 한번 가시자고 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부모님 고향. 예, 저의 네. 고향 그 네. 삼척을 좀 가자 그랬어요. 네. 삼척이 거기가 물이 너무 좋아서 그 이탈리아 나폴리 같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삼척에 삼척 그 바닷가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가자고 했는데 예. 당에 뭐 복잡한 일이 생겨서 제가 못 갔는데 다녀오셨더라고요. 사실 어. 이번에는 베트남 일정 잡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3월 달에 네. 일본에 가자. 3월에 예, 그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시니까 예. 일본에 가는데 그때 이제 이해식 의원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된 건데요. 1월 15일 날 이해식 의원하고 저하고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총리님이 그러면 소문 내지 마라. 네. 딱 2명만 데리고 일본에 가겠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못 가고. 참 일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코스를. 예. 그 코스를 가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아니 예. 잠깐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고인의 임종에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게 제게는 고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는 이들이 해입니다. 네. 당에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여쭤볼 때도 그렇고 예. 볼멘 소리로 저 사람들은 왜 저런지 몰라요라든지 우리 당은 왜 이럴까요? 예. 왜 이럴까요?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니들이 해. 이제는 니들이 해. 예. 라는 얘기를 안 들으신 분들이 아마 없을걸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책임감보다 더 무거워야 되고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절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고인의 죽음 앞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게 유언이 아닐까 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